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월 12일에 뉴스펀치라는 곳에서 모더나 CEO 스티븐 반셀이 주식 400만 불어치를 팔고 트위터 계정을 닫았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주말 동안 한국의 여러 주식 게시판들에서도 주식 전량 매도니 먹튀니 하면서 시끄러웠습니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는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내부자의 주식 거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의 증권거래소에 해당하는 미국의 SEC는 내부자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모든 내부자들은 보유 주식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SEC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를 Form 3, 이후 변동이 생길 때마다 제출하는 서류를 Form 4,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연간 변동을 보고하는 서류를 Form 5라고 합니다. 이 중 거의 실시간으로 보유량 변동을 보고하는 폼 4의 경우 변동이 생긴 지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림은 폼 4의 예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2월 11일에 모더나 CEO 스티븐 반셀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주식 종류는 보통주, 거래일은 2월 9일과 10일이고요. 거래 코드는 보시면 각주가 붙어 있어서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한 주식 수가 나오고 A 혹은 D라는 코드가 나오는데 A는 acquired, 매수했다는 뜻이고요. D는 disposed, 즉 매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000주를 2월 9일에 dispose 했다, 매도했다라는 뜻이고 매도가는 평균 154.26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9일에 4,000주를 매도했고요. 여기에 가격이 나오지 않는 것은 밑에 각주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매도하고 난 이후에 남은 보유 주식 수입니다. 오너십란에는 D가 있고 I가 있는데 이 D는 direct, 직접 보유한 주식을 말하고 I는 indirect, 간접 보유한 주식을 말합니다. 이 I의 경우 회사를 세워서 보유하거나 가족 신탁을 만들어서 보유하는 경우들입니다. 폼 4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부자뿐만 아니라 지분율 5% 이상의 모든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 역시 주식 보유 현황을 SEC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서류를 스케줄 13D, 스케줄 13G라고 합니다. 13D와 13G의 차이는 보유 지분율과 자금이 패시브냐 액티브냐의 차이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13G를 훨씬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13D와 13G의 경우 내부자들이 제출하는 폼 4처럼 거의 실시간으로 제출하지는 않고요. 5% 이상이면 매년 해가 바뀌고 45일 이내에 제출하고 10% 이상이면 10%가 넘어간 달이 지나고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을 추적하는 분들에게 익숙한 폼 13F라는 서류도 있는데요. 이 서류와 다른 점은 13D와 13G는 각 회사별로 제출하는 서류고 13F는 모든 보유 종목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보시는 서류는 스티븐 반슬의 모더나 13G인데요. 옆에 슬래시 A라고 되어 있는 건 어멘드먼트를 뜻합니다. 최초의 서류가 아닌 경우 모두 슬래시 A가 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어멘드먼트 넘버 3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13G 이후에 세 번째 업데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Date of Event, 그러니까 이 날짜까지의 보유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시면 제출하는 사람 이름 스티븐 반셀이 나오고 라인 5부터 8까지 주식 숫자가 쭉 나오는데 이 숫자들은 의결권과 관련된 숫자라 개미 투자자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총 보유 주식 수는 9번 aggregate amount에 나옵니다. 작년 말까지 약 3,15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은 7.64%입니다. 이건 스티븐 반셀의 직접 보유 주식이고요. 슬라이드에는 포함 안 시켰는데 스티븐 반셀은 두 개의 회사를 통해서 간접 보유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서류에 나옵니다. 이 서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13F인데요. 13G와 비교해 보시라고 올렸습니다. 보시면 서류 이름 13F와 날짜 2021년 12월 31일이 나오고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 이름이 버크셔 해서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이름이 쭉 나오고 보유 가치, 보유 주식수, 의결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3G는 한 회사에 대해서만 나오고 13F는 보유한 모든 회사들을 모아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IR, Investor Relationship란을 찾아보시면 SEC 파일링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어떤 회사가 SEC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구글에다가 회사 이름 IR 이렇게 치면 바로 링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부자의 주식 보유량을 추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가장 최근의 13G, 13D나 폼 5를 찾으면 그 전년도 말 기준 주식 보유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와 가장 최근에 제출한 폼 4의 보유 주식수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말 동안 모더나 CEO의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가 바로 13G를 SEC에 제출하는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CEO도 어제 13G를 제출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2월 11일에는 폼 4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의 주식 변동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2월에 제출한 13G까지 비교해서 지난 1년간 주식을 얼마나 팔았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 2월에 제출한 13G에 나오는 2020년 말까지의 주식 보유량과 어제 제출한 13G에 나오는 2021년 말까지의 주식 보유량,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한 폼 4에 나오는 가장 최근의 주식 보유량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스티븐 반셀은 개인 보유 주식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카 LLC와 보스턴 바이오텍 벤처 LLC라는 두 회사를 통해서도 주식을 간접 보유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가족 신탁 명의의 주식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 신탁 명의 주식은 2021년도 서류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전량 매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까지 행사되는 스탁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폼 4를 보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것 같고요.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시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총 72만 5천 주, 약 11%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오카 LLC를 통해 간접 소유한 주식은 52만 주, 약 6.8% 정도를 매도했고요. 하지만 스탁 옵션이 무려 400만 주가 늘어나면서 실제 보유한 주식의 총 합은 280만 주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지분율은 7.09%에서 7.64%로 증가했고요. 스티븐 반셀이 지난해와 지지난해 주식을 엄청 팔아 제꼈는데 마치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스탁 옵션을 통해서 주식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2021년 말과 최근 2월 9일의 주식 변동수를 보시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7만 4천 주, 1.29%를 매도했고요. 오카 LLC가 보유한 주식은 6만 주, 0.85%를 매도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도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파란색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헷갈렸다면 죄송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정도면 먹튀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